다음은 마지막 프로젝트.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설립된 안전부대야. 대풍기관 사이노 씨가 협조해주신 덕분에 게이아 씨와 캔디스 씨를 교관과 조율관으로 초빙할 수 있었어. 두 분은 전투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곧 돌아올 거야. 야, 우리 찾고 있었어? 아무래도 딱 맞춰온 것 같네? 여행자와 페이몬도 우리랑 함께 하는 거야? 일이 훨씬 수월해지겠는걸? 다들 오래 기다렸지? 우리가 좋은 정보를 가져왔어. 정보? 뭔가 본격적이네. 그럼 학생들의 안전이 걸린 일인데 사막의 위험 요소를 전부 쓸어버려야 하지 않겠어? 농담은 그쯤에 대야. 여행자가 진짜로 믿고 칼을 빼들면 어떡해. 사막 전체를 밀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위험 요소를 전부 없애려면 사막에서 몇 년을 매일 눈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싸워야 할 거야. 그동안은 여행도 못하겠지. 상상도 하기 싫어. 시간만 걸리면 다행이지. 대부분의 위협은 육안으로 확인조차 안 돼. 모래 밑에 숨은 독정갈이나 나무 위에 잠든 거대 새처럼. 그런 적들은 먼저 덤벼와야만 상대할 기회가 생기지. 이럴 땐 파르잔 선배의 조언과 엠버의 정찰 방법을 참고해서 적과 조우할 확률이나 행동 시간대를 예측해야 해. 얘들아, 진짜로 작전을 세우기 시작한 거야? 그 정도로 거창한 일은 아니야. 안전부대의 임무는 외부 답사를 나가는 학생들 무리에 든든한 호위를 붙여주는 것 정도지. 이 호위 임무 일부는 화염빛의 포식자와 용병에게 위탁했고, 나머지는 탐사대에서 전투 시험을 통과한 강자들이 맡게 할 예정이야. 위험지대로 향하는 탐사대에는 전투 시험을 통과한 전문가가 반드시 2명 이상 편성되어 있어야 해. 그리고 방금 데이아랑 내가 수집해온 정보는 전투 시험 장소에 관한 거야. 마물과 도적들이 점거 중인 비경을 찾아냈거든. 다양한 수준의 악당이 모인 곳이니 그놈들을 이용해서 호위의 실력을 검증해보자고. 그럼 시험을 감독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사실상 감독관이네? 맞아. 그리고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믿을 만한 인원도 교대로 배치할 예정이야. 다만 아직 심사 기준을 못 정했어. 전투는 시험 문제와 달리 정답이 존재하지 않잖아. 우리 용병도 다 자기만의 전투 스타일이 있어. 실전에선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교관은 폭넓은 전투 방식을 수용해야 하니까, 그래서 견문이 넓고 전투적 사고가 유연한 전문가가 필요해.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모범 답안을 제시해줄 사람이. 경력 많고 대처 능력도 뛰어난 걸로 따지면 여행자만한 인재가 없지. 좋아. 역시 넌 업무의 활력소라니까. 기름이랑 향신료를 바른 스테이크처럼. 두 사람에게 감사보수를 지불해야 하는 거 잊지 마, 데이야. 아직 제대로 된 협력 조건을 상의하지도 않았잖아. 에이, 괜찮아. 콜레이가 아카데미아에 말해서 보수를 2대 8로 나누면 되지. 나 1, 너 1, 여행자랑 페이몬 8. 우리가 우리 사이에 이 정도로 뭘. 어쨌든 안전부대의 업무 기준은 너희에 의해 정해질 거야. 우리는 실행과 장기적 경영을 담당할 뿐이니 고생은 너희가 많이 하겠네. 예전부터 같이 일하자고 했었는데 이번이 좋은 스타트가 되겠어. 그럼 보수 명세서는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둘게요.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요. 부탁할게, 콜레이. 그리고 캔디스 씨도 걱정 마세요. 아카데미아 측에서 아르마을의 식량창고 부지 임대료 30% 인상안을 승인했거든요. 고마워. 그 금액은 마을 시설을 수리하는 데 사용될 거야. 그러면 탐사대도 아르마을에 머물 때 좀 더 쾌적하게 지낼 수 있겠지. 그럼 우리는 여행자가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부대의 거점을 정리해둘게. 이따 보자. 히히, 이번에는 콜레이가 모두의 구심점이네. 모두를 뭉치게 하고 있어. 아니야. 난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걸.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조율해야 할 업무도 많아. 어쨌든 여행자, 페이몬, 같이 힘내보자. 좋았어! 생존 훈련소를 완벽하게 만들어 보자고!
야, 슬슬 교관들의 실력을 시험하러 가볼래? 좋지.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네가 오는 걸 미리 알았으면 캔디스랑 같이 진수성찬을 준비해뒀을 텐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스타일 말이야. 얼마 전에 폰타인에 갔다가 새로운 걸 많이 접했거든. 레시피랑 향신료를 조금 가지고 돌아왔어. 근데 그걸 캔디스한테 줬더니 깜짝 놀랄 요리를 만들어주지 뭐야? 예를 들어 바다 이슬꽃 불고기 비빔밥은 평범한 아루 비빔밥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입에 넣는 순간 고기의 향과 밥의 윤기가 확 느껴지고 삼키고 나면 상쾌한 뒷맛이 입안에 맴돌아. 기름진데도 전혀 느끼하지 않지. 체력 보충용으로도 적합하고 푸석푸석하지 않아서 사막에서 야영할 때 먹기도 좋겠더라.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난 전통 요리를 개량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아. 사막에서는 어떤 식자재든 귀중하니까 최대한 활용해야지. 그럼 그 옷도 받아주지 그랬어. 옷감도 귀중한 자원인데. 내가 패션에 둔감한 편이라 유행에는 뒤처지지만 그래도 구매할 때 좋은 옷을 구했으니까 나쁘지 않았을 거야. 그거 결국 여단의 재무 담당 아가씨에게 선물했어. 엄청 기뻐해 주더라. 고마워, 데이야. 마음은 감사히 받을게. 하지만 나는 아루마을의 수호자니까 너무 눈에 띄는 옷은 곤란해. 화려한 옷은 그에 맞는 상황에서 입어야 빛을 발하지. 그걸 재무 담당자에게 선물하라고 권한 것도 그 사람이 나중에 너의 화염빛의 포식자를 대표하는 자리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 아, 그랬구나. 진작 말하지. 난 내가 골라준 게 네 취향에 안 맞는 줄 알았어. 혹시 다음에 화염빛의 포식자가 아루마을에 장기간 머물게 돼서 감사 인사할 일이 생기면 그땐 옷감만 조금 가져다줘. 나도 바느질을 할 줄 아니까. 모두에게 모래먼지를 막을 망토를 만들어주게. 비싼 건 필요 없어.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거면 돼. 네 안목을 믿어. 너를 위한 망토를 만들 때는 모양과 무늬를 신중하게 고려할게. 네가 아루마을의 귀빈이라는 걸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살짝 기대하게 되는걸? 그럼 다음 여행지는 리월로 할까? 거기 원단이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아주 괜찮대. 고급 비단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고. 근데 거기는 치안이 워낙 좋아서 일감이 거의 없어. 가서 일이 없으면 예의 바른 관광객이 돼서 여행만 하다 와야 돼. 이번 일만 마무리되면 동료들하고 상의해봐야겠다. 몸 상태는 어때? 빛이 콜리는 바와 진홍 토끼 백작의 최고 속도를 느껴보지 않을래? 정찰 파트너 콤비의 세팅이 끝났어. 언제든 시작해도 돼. 괜찮아. 여긴 생존 훈련소에 임시사무소로도 쓰이고 있거든. 평소엔 엠버랑 같이 정찰 파트너의 실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기록을 작성하고 있어. 내부 장치의 개선 방안도 건의하고 있어. 그러다 탐사대가 오면 신원 정보를 등록하고 훈련이 필요한지 확인해. 그 후에 출발 수속을 밟으면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지. 이 외에는 이 야영지에 물자를 보충하거나 지원 부서와 소통하는 것 정도일까? 괜찮아. 임시직인걸. 막 신설된 기관이라 할 일이 좀 많은 것뿐이야. 게다가
학생들의 외출 허가를 확인하는 일이나 물자 관리 같은 건 내 전문이거든. 조만간 아카데미아에서 추가로 전문가들을 파견할 예정이래. 우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정식 서류 작업팀을 편성하려는 거지. 저쪽에 이미 몇 명 와 있어. 준비가 다 끝나고 학자들로부터 공식 승인이 내려오면 조금씩 업무를 인계해 나갈 거야. 그럼 한동안은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쉴 수 있겠지. 출발하기 전에 리사 언니랑 케이아 선배한테 물어봐서 여행 계획을 세워뒀었어. 근데 이번에는 시간이 좀 촉박해서 콜레이가 일단 수메르성을 구경시켜주면서 맛있는 현지 음식을 먹여줬어. 콜레이가 너무 바빠 보여서 같이 돌아다니자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콜레이를 돕기로 한 거야. 미안, 엠버. 에이, 뭘 사과하고 그래. 지금 얼마나 즐거운데. 덕분에 지금의 콜레이는 차분하고 믿음직스럽고 여행 같은 건 언제든 또 할 수 있어. 덕분에 지금의 콜레이는 차분하고 믿음직스럽고 수메르 친구들이 신뢰하는, 아니 의지하는 존재라는 걸 직접 보게 되었잖아. 여행 같은 건 언제든 또 할 수 있어. 여기 다시는 안 올 것도 아니고. 네가 생존 훈련소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마음 편히 놀러가도 늦지 않아. 엠버, 감동이야. 나 열심히 해서 제대로 마무리할게. 엠버한테 걱정 끼치지 않도록. 왔어? 수수께끼를 연구하려고 온 거야? 아니면 이 선배님이랑 얘기하러? 뭐든 물어봐. 너한테는 특별히 뭐든 대답해줄게. 그야 당연히 정교한 쪽이지. 귀여운 게 싫다는 건 아니야. 동글동글 통통한 인형을 누가 싫어하겠어? 하지만 이 나이에 애처럼 복슬복슬한 인형을 껴안고 있으면 좀 위험 떨어지잖아? 근데 요즘에는 고급 재료를 사용해서 선과 이목구비를 섬세하게 살린 인형도 나온대. 보석처럼 반짝반짝하게 화장까지 해서 말이야. 그런 것들은 귀여움과 예술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할 수 있겠지. 아니 근데 학술적인 질문을 할 줄 알았더니 이런 건 왜 물어보는 거야? 이번엔 그냥 넘어가 주지만 다음부턴 헤헤 같은 말로 못 빠져나갈 줄 알아? 왔어? 수수께끼를 연구하려. 뭐든 자동과 수동이라 고전적인 문제지. 글쎄, 난 고지식한 사람이 아니라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해둘게. 기계적으로 단순 반복하는 작업은 인간의 사고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런 경우에는 자동 조작이 적합하지. 반면 식별이나 분석,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수동 조작이 훨씬 안전해. 인간의 사고는 아주 복잡해. 고작 6살짜리 아이의 생각을 시뮬레이션 하려 해도 기기의 복잡성, 시스템 하중, 에너지 비용 등이 막대하게 책정되지. 성인의 사고를 모방하는 장치를 양산해서 소형 장치에 부착하는 건 가까운 미래에는 불가능할 거야. 그러니까 말했잖아. 학술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 내 수업을 들으러 오라고. 네 재능이라면 키루스의 학생 리사 민츠로부터 200년에 한 번 나오는 천재 타이틀을 빼앗아올 수 있을 거야.
아린의 집이... 여기야! 사이노, 세토스! 역시 여기 있었구나. 잘 지냈어? 오라? 얘는 레일라 아니야? 뭔가 기운이 없어 보이네. 무슨 일 있나? 페이몬이랑 여행자구나. 어서 와. 근데 미안. 지금은 좀 바빠서 제대로 맞이해주기 힘들 것 같아. 아,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야. 살펴봤는데 레일라의 상태가 많이 나아졌더라고. 이제 정신착란에 빠질 일은 없어. 피곤한 상태라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뿐이지. 잠깐만 기다려. 진정 효과가 있는 향을 좀 만들어 올게. 그동안 너희가 상황을 설명해 줄래? 알겠어. 요약하자면 세토스와 침묵의 신전 사람들이 사막에서 정신이 혼미해진 레일라를 구출했어. 구출? 그럼 꽤 심각한 상황 아니야? 사이노, 너무 과하게 요약했어. 그러면 듣는 사람이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된다고. 어쩔 수 없잖아. 아직 당사자에게 자초지종을 못 들었으니까. 현재로선 단서가 한정적이야. 죄송해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달은 몇 개일까? 오는 내내 저 말을 반복하더라.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 못하는 것 같았어. 침묵의 신전 사람들이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기억을 되살려내지는 못했지. 증상이 숲속의 광원기에 빠진 학자와 비슷한 것 같아서 타이나리에게 데려온 거야. 경험이 풍부한 숲의 순찰관이라면 해결책을 알지도 모르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이었지. 타이나리가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기억을 되찾지 못한데도 두통 정도는 나아지겠지. 제르도 처음에는 알 수 없는 말만 해댔는데 지금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 아, 미안. 여행자랑 페이모는 잘 이해가 안 되지? 레일라는 여기서 쉬게 두고 둘은 나랑 같이 다른 피해자를 만나러 가자. 그쪽이 더 설명하기 쉬울 거야. 그래. 그럼 난 여기서 타이나리를 기다리고 있을게. 환자도 돌볼 겸. 그래. 그럼 난 여기서 타이나리를 기다리고 있을게. 환자도 돌볼 겸. 그럼 가자. 참 이상한 일이야. 그 아가씨는 아마 이곳을 곧 떠나겠지? 루카데바타 송치버섯을 얼마나... 대추여자는 대체 누구를 화나게 한 거지? 할 수가 없네. 제르, 아직도 대추야자 생각 중이야? 사이노 불러서 농담 하나 더 해달라고 할까? 입 다물겠습니다. 이쪽도 어디 대단하신 분인가요? 맞아. 사이노의 카드 친구지. 역시 사막으로 돌아갈래요. 저기 대치 여자가 누구를 화나게 했다는 거야? 사이노는 빼고. 대추야자 이야기도 좋지만 일단 소개부터 할게. 이쪽은 침묵의 신전의 일원인 제르야. 제르, 여행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물론이죠. 결투 의뢰의 참가자이자 수메르를 구한 영웅 아닙니까? 응, 지금부터 이 영웅도 조사에 합류할 거야. 그러니 네가 겪은 일을 얘기해줘. 어차피 여기까지 왔잖아.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너도 진상이 궁금해질걸? 어떻게 된 거냐면 얼마 전에 사막 답사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모래늪에 빠져버렸어.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평범한 모래늪이 아니었던 것 같아. 분명 늪에 빠졌는데 처음 보는 유적으로 떨어졌거든. 근데 모래늪에서 가라앉을 때 내가 허둥지둥대다가 뭔가 건드려서는 안 될 걸 건드렸나 봐. 갑자기 엄청난 양의 정보가 내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더라고. 그걸 지식이라고 해야 할까? 잘 모르겠어. 그때 내 머리는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거든. 비유하자면 작은 주머니에 대추야자 수천 개가 쑤셔 넣어지고 있어서 주머니가 터지지 않게 막느라 바빴다고 할까? 미안. 또 대추야자 이야기를 해버렸네. 괜찮아. 어차피 곧 대추야자 이야기를 할 거였잖아. 그것도 그러네요. 아무튼 이러다 진짜 미쳐버리겠다 싶었을 때 머릿속에서 휘몰아치던 생각들이 단 한마디의 문장으로 대체됐어. 대추야자를 먹지 마. 그는 이렇게 말했지. 뭐? 믿기 힘든 이야기인 거 알아. 하지만 그 한마디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도 몰라. 남자 목소리였던 것 같긴 한데 나중에는 모르게 되어버렸어.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반복해서 읊조리기 시작했거든. 다행히도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은 압박감은 사라졌지만 요 며칠 내내 머릿속엔 대추야자를 먹지 말라는 말만 계속 맴돌았지. 그 말만 계속? 그럼 오히려 더 먹고 싶어지지 않나? 그래, 그렇다니까. 대체 대추야자가 그 존재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뭐 세상에는 단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긴 하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였던 것 같기도 해요. 고양이? 여기서 고양이가 왜 나와? 나도 묻고 싶다. 그 황폐한 유적에 고양이가 왜 나오는지. 하지만 분명한 건 뇌가 곤죽이 된 것 같은 상태에서 길을 안내하는 듯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세토스님이 사막 한복판에서 내 어깨를 흔들고 있었지. 솔직히 말하면 그때 엄청 무서웠어. 눈 한 번 안 깜빡이고 나한테 대추야자를 먹지 마 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했구만 뭘. 미안. 동료를 걱정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 다만 그 말이 너무 갑작스럽고 터무니없었거든. 만약 그 대사가 레일라의 것이었으면 진짜로 섬뜩했을 거야. 응, 공포라는 건 미지에서 비롯되는 거잖아. 우린 대추야자는 잘 알지만 밤하늘에 걸린 달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런가요? 만약 대추야자 속에도 하나의 세계가 존재한다면 대추야자 껍질에도 달이 떠 있을지 모르죠. 오, 일리 있는 말이네. 대추야자를 얕보지 마십시오. 알겠어. 나한테서 대추야자의 존엄성을 지켜냈네. 그러니까 레일라도 여기 제르랑 비슷한 상태라는 말이야? 응, 그런 것 같아. 그때는 제르를 치료하는 게 급선무라 현장에 간단한 표시만 해놓고 왔어. 나중에 다시 가서 조사할 수 있게 말이야. 그리고 제르의 상태가 호전된 후에 다시 돌아가 봤더니 정확해. 같은 곳에서 비슷한 증상에 빠진 피해자가 연속으로 발생했다면 그 장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레일라를 데려온 후 나는 침묵의 신전 사람들을 불러 사건 현장에 경고판을 세우고 그곳을 순찰하게 했어. 세 번째가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 너희가 오기 전에는 레일라의 상태가 안정되면 사이노, 타이나리와 같이 그곳에 가서 조사하기로 한 참이었고. 맞아. 그리고 두 사람에게 동행을 요청하고 싶은 이유는 하나 더 있어. 제르,
들려줄 말이 더 있지 않아? 방금 어디까지 말했었죠? 대추야자 때문에 끊겼는데. 아, 맞다. 고양이. 고양이 울음소리를 따라가는데 대추야자를 먹지 말라던 목소리가 이렇게 중얼거렸어. 아직도 툴레이툴라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군. 정말 이상하단 말이지. 그거 내 얘기였을까? 뭐, 내 조상님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서 내가 그쪽 혈통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 역시 기억하고 있었구나. 우리 침묵의 신전의 발원지를 말이야. 타이나리는 툴레이툴라의 후손이고 나랑 사이노와 밀접한 관계인 헤루마누비스는 툴레이툴라의 창시자 중 하나였어. 그리고 난 침묵의 신전의 수장이지. 사막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문의 사건을 좌시할 수는 없어. 이건 모두의 문제야. 형제들을 잊을 수는 없지. 거봐, 너도 끼게 될 거라고 했지? 아무튼 제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타이나리도 슬슬 작업을 마쳤을 테니 레일라의 상태를 보러 가자. 침묵의 신전에서 본 기록에 따르면 과거 사막인들은 고양이를 많이 키웠다고 하던데 혹시 내가 본 게 고양이 선조의 망령은 아니겠지?